우리는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감독 없는 FSD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운송에 최적화된 사이버캡도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75.35를 기록했고요. 오늘 1.75%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속도로 트럭과 충돌한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FSD 운전자 모니터링 경고를 완화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시속 100km로 다가오는 거대한 트럭이 보이는데 이 도로를 주행 중이던 신형 테슬라 모델 Y는 자신의 차선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이 뒤편에서 고속으로 달려온 트럭이 조수석 뒤편을 정통으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모델 Y는 심하게 흔들렸고 이 뒷좌석의 일부가 찌그러졌지만 놀랍게도 차는 회전하거나 전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의 캐빈, 즉 운전자의 공간은 손상되지가 않았고 사고를 당한 운전자 역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서 모델 Y가 보여준 생존 능력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형 모델 Y는 충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강도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특히 하부의 배터리백과 차량의 골격이 차량 전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고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차량의 A-B-C 필러는 일반 차량 대비 훨씬 강화되어 있어서 외부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내연기관의 SUV의 경우 차체가 높고 또 무게중심인 엔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차가 전복되어서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이 테슬라의 경우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전복의 위험이 없고 또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은 아까 봤던 사고 정면에서도 테슬라와 트럭이 충돌했지만 트럭은 쉽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도로를 이탈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반면 테슬라는 달리던 도로를 그대로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신형 모델 Y는 모든 방향에서의 충돌을 감지할 수 있고 또 적시에 전개되는 다중 에어백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사고 사례를 찾아보게 된다면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모델 S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무려 250피트 76m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적적으로 탑승자 4명, 운전자와 아내, 7세의 딸과 4세의 아들 전원이 생존을 했으며 아들은 카시트에 고정된 상태로 경미한 부상 정도를 입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자,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3건의 살인미수 혐의와 아동학대, 가정폭력 혐의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사고 분석가들은 차량이 절벽에 직접 충돌하지 않고 모래와 자갈 바위에 착륙한 점을 들어 테슬라의 무게중심이 낮은 배터리 구조가 전복을 최소화한 점을 생존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이 사고는 테슬라의 놀라운 안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한번 보게 된다면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가는 트럭과 이 사고가 난 테슬라의 모델 Y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차량이었다면 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지만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테슬라는 정말 사고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안전 캡슐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전 세계 주요 안전평가에서 현재 테슬라는 별 5개 만점을 받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의 안전성은 단순한 광고의 문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변해가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차량 내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드는 시대에서 차량 그 자체의 구조적 안전성은 소비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존의 사례들이 축적되게 된다면 결국 테슬라의 보험료 또 브랜드의 가치, 심리적 신뢰 모두가 상승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기계로 인식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테슬라의 장점들은 결국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연결되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AI와 연계된 인프라 산업으로 로봇 운전자 수백만 대가 도로를 달리는 그 시대를 예상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테슬라가 서겠다라는 전략이 바로 이 사이버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는 로보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 사이버캡을 공개하던 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 6월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어떨지 아주 짧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감독 없는 FSD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 Texas and California next year. 이건 당연히 모델 3와 모델 Y 차량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운송에 최적화된 사이버캡도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Which is really highly optimized for autonomous transport. 일정을 말할 땐 제가 낙관적인 편이긴 한데요. 2026년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7년 전에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예요. So, yeah. Before 2027, let me put it that way. 직접 타보면 아실 겁니다.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조작 버튼도 없는 차에 앉아 있으면 정말 색다른 경험이죠. 그리고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And it feels great.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유도 충전인데요. 이제는 정말 도입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는 플러그 없고 그냥 유도 충전기 위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죠. Just goes over the inductive charger and charges. So, yeah. It's kind of how it should be. 그리고 만약 모델 Y보다 큰 차량이 필요하다면 로보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실제로 만들 거고요. That is bigger. We're going to make this. 저런 디자인으로 나올 겁니다. 길거리에서 적에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질 겁니다. That'd be sick. 이 차량은 최대 20명까지 태울 수 있고 도심 내 화물 운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로보밴은 인구 밀집 지역의 이동 수요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이 될 겁니다. The Robovan is what's gonna solve for high density. 예를 들어 스포츠팀을 이동시키거나 이동 비용을 마일당 5센트에서 10센트 수준으로 줄이고 싶을 때 로보밴을 활용할 수 Travel 있습니다. down to, I don't know, 5-10 cents a mile. Then you can use the Robovan. 자, 영상을 다 봤고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FSD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테슬라의 FSD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 FSD가 운전자에게 너무 자주 경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게 된다면 내부의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을 실시간 추적하면서 조금만 딴 데를 봐도 경고를 하라는 알림이 반복되곤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서 갈 장소를 추가하기 위해 이 화면을 잠깐 쳐다보기라도 하면 바로 경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정말 싫다고 댓글을 달고 있고 테슬라는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잔소리는 오히려 운전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글에 답장을 직접 하면서 당신의 지적이 맞다고 동의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의 FSD 경고가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고 일론 머스크의 멘트는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FSD 버전 12 이후 테슬라의 비전 기반 자율주행은 큰 도약을 한 상황이고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졌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운전자 경고의 완화를 예고한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닐 수 있으며 이제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자신 있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 달만 지나면 로보택시가 본격 등장할 것이고 운전자가 아예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FSD의 경고를 완화하게 된다면 이는 테슬라의 기술적 완성도와 사용자의 심리 전환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FSD가 너무 많이 경고를 하게 된다면 운전자는 기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너무 경고를 적게 한다면 안전 문제로 정부로부터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슬라가 FSD의 경고를 완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삼는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자에 대한 경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비감독 FSD가 나올 때까지 이런 경고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델 Y의 사고 생존 사례는 테슬라가 안전성에서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전에서도 안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FSD의 경고 완화는 단순히 경고음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의 신뢰도와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대응 전략, 이런 모두를 포함한 종합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전기차와 인공지능, 제조의 혁신, 안전, 모빌리티 산업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주게 될 6월 로보택시의 이벤트는 이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격렬하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